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의 윤석열 전 대통령은 더 이상 없습니다. 당과 관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 두기에 힘쓰는 국민의힘 지도부. 하지만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이런 당부가 무색해 보입니다. 어깨가 빠질 것 같아. 너무 아프니 팔 좀 놓아줘라. 우리의 손으로 탄핵시킨 윤석열 대통령의 절규였습니다. 텃밭 대구에서 열린 첫 합동연설회, 여지없이 윤 전 대통령이 언급됐는데요. 계엄을 비판하는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를 향해서는 공개 비판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방문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전한길 씨가 당 최고위원 후보를 향해 배신자 연호를 주도했고 급기야 안철수 후보의 연설 중에는 자리를 뜨기까지 했는데요. 저건 내가 욕하고 있잖아 또. 첫 연설회부터 내부 갈등을 적나라하게 노출한 국민의힘. 그 갈등의 중심에는 어김없이 전한길 씨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의 첫 합동연설회가 오늘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4명의 당대표 후보군들의 주요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대구에 와서 어떤 어르신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국민의힘 너희들은 뭐하고 자빠졌노? 전직 대통령이 다시 구속되고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지만 내란 세력으로 몰릴까 봐 절연하자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탄핵을 반대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고 윤핵관을 부조 지질수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우리 당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을 해산하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민주당을 해산해야 될 것인지 국민의힘을 해산해야 될 것인지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 끝장 토론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은 계엄 탄핵 계몽 극단만 연상되고 있습니다. 보수 정당의 근본인 유능, 헌신, 품격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송영훈 의원님. 합동연설의 발언도 발언이고요. 분위기도 그렇고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분이 한 분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그 발언을 한 것은 아니지만 어제 그 전한길 씨 등등 이 주관하는 유튜브에 가서 계엄에서 사람이 죽었느냐 다쳤느냐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하면은 입당을 받아주겠다라고 했던 김문수 후보 명백하게 부적절한 발언이고 잘못된 발언입니다. 거기에 예. 대해서는 응당 사과가 있어야 되고 발언을 취소해야 할 것인데 지금 그런 메시지는 전혀 없죠. 그러면은 저 자리에 서 계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계엄을 공공연하게 두둔하고 옹호하는 후보는 공당의 대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점을 예.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아무래도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가 아니었겠나 생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정치인은 언제 어떤 장소에 가더라도 본인이 확고하게 지향하는 철학과 소신이 있다면 그것을 뚜렷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김근식 후보가 보여준 모습이 그런 것이고 예. 선거 결과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설령 정치인은 패배하더라도 남는 게 있어야 됩니다. 본인의 철학과 소신을 분명히 견지했을 때 그 가치가 살아남아서 나중에 그 정치인이 낙선하더라도 되살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김근식 후보가 대단히 소신 있고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평가합니다. 대구 지역에서 계엄에 대해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한 그 부분을 높게 평가하신 거군요. 서영주 의원님, 상대당이지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첫 합동연설회라서 뭐 좀 심한 말 하긴 그렇고요. 어수선하네요.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정상적으로 치러지는 않는 것 같다. 전한기 씨가 주장하는 바가 뭡니까? 윤 어게인. 윤 어게인은 뭡니까? 지금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건희 특검에 대한 어떤 공모 혐의
최혜병 특검에 대한 어떤 그 경로 혐의 등등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을 추앙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모셔서 품고 국민의힘을 재건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헌법 밖의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전당대회에 나서서 본인의 입맛에 맞는 후보자에 따라서 연호를 하거나 배신자를 외치거나 저는 사실상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뭘 하는지 모르겠고요. 예. 선거 관리를 하는 황의호 그 관리위원장 뭐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런 거는 지금 전당대회에 개입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제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풀어놓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전환길에 소나기에 그냥 오르락내리락 주물럭 당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전통 보수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계몽령이 장악한 모습을 보고 있어서 어떤 신문에서는 아수라장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예. 근데 아수라장은 전쟁터 같은 겁니다. 근데 저거는 아수라장이라기보다는 아사리판이다. 아사리판이 저는 일본인 줄 알았더니 예. 국립국어원의 표준대사전에 있는. 아, 그렇군요. 예, 아주 그냥 난잡하고 그냥 흩뿌려져 있듯이 이 보기에도 민망한 상황이다라는 어떤 표현으로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오늘 저 합동연설의 분위기가 민심에 좀 역행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 먼저 NBS 여론조사 정당 지지도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지지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23%, 민주당이 37%입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14%포인트 더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저런 발언들이 나오고 전환길 씨가 마치 그 공간에 무슨 사장님인 것처럼 이렇게 막 휘젓고 다니거든요. 김용현 의원님. 대단히 부적절하죠. 모든 선거는 유권자에 맞춰서 선거 전략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당원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유권자에 맞춰서 저런 멘트를 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당의 궁극적인 목표는 정권 창출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보이는 모습이 과연 정권 창출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대단히 많이 듭니다. 전당대회는 공직선거를 제외하고 컨벤션 효과, 즉 지지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전당대회 기간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율은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TK에서조차도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출마한 후보들은 정확하게 상황을 목도하고 제대로 된 메시지를 내야 저희가 궁극적으로 수권정당, 정권 장출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기를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같은 조사 전국 기준 정당 지지도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44%, 국민의힘 16%. 이 조사에서 역대 최저치의 16%라는 성적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었습니다. 이동학 의원님, 네. 상대 당이시지만 이 전당대회만으로는 지금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거든요. 네, 역부족이죠. 지금 지난 3년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녹취록이 그때 당시에 대선이 쫙 흘러지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 녹취록이 나왔을 때 국민의힘을 뽀개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말이 있었죠. 지금 사실 뽀개지고 있는 그 과정인 것 같고 국민들께서는 헌법 안으로 제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탄핵했던 바로 그 순간 사실은 모든 국회의원들이 앞에 나와서 국민들의 대표자니까요.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 기회를 다 상실해버리고 지금 다른 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3년 집권하는 내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과 함께 낭떠러지로 데리고 갔는데 지금 국민의힘 주자들이 하는 것은 그 낭떠러지에서 뭔가 가방을 가지고 뛰어내렸는데 낙하산인 줄 알았는데 지금 소화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낙하산의 효과는 전혀 없고 오히려 이 계엄령 이후에 전환길 씨, 전광훈 씨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극우 아스팔트 이 분들이 굉장히 많이 양성이 됐고 이분들이 지금 국민의힘 당원으로 대거 들어온 상태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자가 되시겠다고 하는 분들도 결국 국민의 어떤 눈높이에서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좋아할까 이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국민의 인식과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높아질 개연성보다는 앞으로도 낮아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전환길 씨를 중심으로 윤 어게인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합동연설의 화면도 보셨겠지만 어제도 책임 당원들 앞에서 전 씨가 강연을 했는데요. 이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이 있다면 우리 국힘이 안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저는 당대표가 뽑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저는 절연한다고 됩니까 그게?
윤석열과 절연하는 순간 끝납니다. 아버지 자식 관계 못 끊듯이 어떻게 국민을 배출한 대통령이 설령도 잘못했더라도 지지율이 낮아진다고 버리고 저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욕먹으면 요것도 먹는 대로 안고 가야 된다는 게 기준입니다. 저는. 서영주 의원님, 네. 아버지와 자식 관계 비유를 했습니다. 네네. 예,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저 김계리 변호사도 그 윤버지라고 윤버지라고 예. 했죠. 그러니까 참 취향도 독특합니다. 본인들 아버지는 놔두고 왜 그 내란 수괴 혐의로 감옥에 가 있는 분을 아버지로 모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사실상 저는 이 전환길 씨를 보면서 아, 전환길 씨가 입당 요건만 갖췄다면 지금 당대표가 됐겠구나.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전환길이 됐었을 법한 것도 현실화 됐겠다고 봅니다. 이게 입당한 지 한 달이 돼서 요건을 못 갖춰서 그러지 3개월 이상이 되고 당대표로 출마했다면 저는 뭐 김문수 후보를 앞질러서 전환길 당대표를 국민의힘의 당대표로 봐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정도인데 저는 지금 송원석 비대위원장을 다시 한번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전환길 씨 서울시당의 그 징계 절차 이번에는 검토를 맡기지 않았습니까? 지금 진척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 이걸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아예 손 놓고 풀어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전환길 씨가 얘기하는 게 비상계엄의 정당성, 탄핵 반대 이거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걸 지킨다는 건 윤석열 이 전직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품어야 된다. 입당한다면 다시 받아들여야 된다. 부정선거 이 부분 끝까지 우리가 밝혀내야 된다. 이게 지금 헌법 바깥에서 지금 공당으로서 주장할 수 없는 부분들을 계속 호소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주축이 돼서 하는 것인데 저 앞으로 이거 위원정당에 대해서 주장을 하더라도 어떻게 맞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저는 아까 지지도가 16% 나왔는데 그것도 높아 보여요. 전환길 씨가 국민의힘의 어떤 이 선거의 주축이 돼서 이 전체적인 김문수 후보나 장동훈 후보의 후견인이 돼서 예. 이 둘 중에 한 명이 당대표가 된다면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입당을 하게 된다면 예. 국민의힘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공당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그런 고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저희 당이지만요. 독일의 그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 설화가 있죠. 그 피리 부는 사나이 설화에 보면은 그 피리 부는 사나이를 쫓아간 아이들이 130명이 실종이 됩니다. 물론 따라간 아이들은 죄가 없어요. 그러나 피리 부는 사나이는 명백하게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길거리를 자유롭게 다닐 자유가 누구에게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피리 부는 사나이가 활보하고 다니면은 그것은 제어되어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공당은 헌법에 복수정당제가 있어서 헌법적 보장을 받고 또 국고보조금으로 일정하게 조력을 받고 있죠. 그렇다면은 이런 피리 부는 사나이가 당원을 또 나아가서 국민을 선동해서 헌법 바깥으로 나가게 하려는 것은 적극적으로 제어되어야 합니다. 지금 예. 앞서 그 서울시당 윤리심판원의 윤리위원회의 그 윤리관 조사에 대한 부분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좀 빠르게 이루어져서 합당한 조치가 내려지길 바랍니다. 예. 합동연설의 소식은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김건희 특검 수사 상황을 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에 대한 수사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특검에 소환된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권성동 의원한테 돈 얼마 주셨나요? 김건희 여사 명품 선물 관여하셨어요? 한 총재 지시 받고 하신 건가요? 윤 전 본부장한테 명품 선물 지시하셨나요? 네, 앞서 구속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측에 1억 원가량을 전달했다는 그 다이어리 증거물까지도 저희 JTBC가 계속해서 단독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통일교 비서실장, 그러니까 또 역시 고위급 측근 중에 한 명입니다. 이렇게 소환이 됐습니다. 수사에는 좀 어떤 영향을 줄까요? 1억 원 금품 수수, 좀 규명이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통일교회 유모본부장 자체의 증언들이 매우 명확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마치 영화의 한 장면들을 묘사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 진술의 구체성을 저는 특검이 굉장히 이 말하자면 영장이나 수사에 어떤 구체적인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사실 권성동 의원 자체가 지금 전면 부인하고 있잖아요. 통일교와 부적절한 관계나 돈 관계는 전혀 없었다.
라는 건데 그냥 다이얼리에는 1억 정도, 그러니까 큰 거 한 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비밀 금고에서 꺼내는 쇼핑백 2개는 어떤 여러 가지 금품들이 담겨 있다고 했고 사실상 한학자 총재가 그 밑에 몇 명들에게만 그 금고에서 어떤 돈을 꺼내오게끔 할 수 있다고 그 본부장이 구체적으로 얘기한 걸 보면 그리고 가평에 권선동 의원이 방문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 몇 개만 그냥 확인하면 끝입니다. 사실 가평 갔던 부분들 그리고 한학자 총재를 만났냐 안 만났냐 그 부분만 확인된다면 윤모 본부장의 증언과 권선동 의원의 행적과 알리바이만 딱 떨어지면 사실 수사가 영장까지도 아주 급물살을 탈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저는 지금 회계 자체도 8월 20일까지는 지금 좀 쉬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체포 동의안이 필요 없는 수사의 속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봅니다. 예. 이런 가운데 JTBC 단독 보도로 알려진 전화 통화 내용이 권성동 의원 금품 수수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정황 증거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따가 듣고 나서 송영훈 위원께 좀 자세히 여쭈려고 하는데요. 이 권성동 의원의 비서라는 인물이 택배 기사에게 전화를 잘못 걸었는데 그 내용이 매우 수상합니다. 먼저 7월 22일 낮에 권 의원실에 택배를 배달한 기사와 권 의원 보좌진의 통화부터 들어보시죠. 권성동 의원님한테 이렇게 보내시는 지금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경비실에 제가 맡기시면 들어가다가 제가 찾아서 전해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택배를 배달한 기사와 받는 사람 측의 일반적인 통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통화가 있고 몇 시간 뒤에 이런 전화 통화가 이루어집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아까 전화 통화했던 저 권성동 의원 비서인데요. 네? 권성동 의원님 비서인데요. 아, 예, 보좌관님, 네. 저기 조사받고 나오신 의원님이 좀 통화 좀 하셨으면 하시는데요. 저고요? 아니 저기 저 윤 본부장님하고. 그러면 이따 통화. 저는 저 배송기사인데요.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조사받고 나오시면 의원님이 통화 좀 하셨으면 하십니다. 그 택배기사가 저하고요? 라고 물으니까 아니 윤 본부장님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송영훈 위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도 저 통화를 뉴스에서 보고 참 귀를 의심했는데요. 예. 저것은 권성동 의원에게 일정하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인물과 금품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인물 간에 통화를 하려고 시도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일반적인 피의자라고 하면은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 법관이 중요하게 물어볼 만한 지점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통화를 도대체 왜 하려고 했느냐. 예. 즉 사건 관계인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미쳐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었겠느냐라고 하는 함의를 갖고 법원이 물어볼 수 있는 종류의 질문입니다. 물론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소환 조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창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죠. 그러니까 대단히 앞서 나가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런 통화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는 것은 뭐 법조인으로서 지적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예, 변호사 출신인 송영훈 위원의 분석이었습니다. 7월 22일이면 윤 본부장이 특검 조사를 받던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받고 나오시면 의원님이 통화 좀 하셨으면 한다라고 하는 게 의심스럽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소영주 의원님. 그러니까 조사 상황과 관련해서 좀 접촉을 권 의원 측이 시도했다라고 의심이 강하게 그렇죠. 이 법적 책임은 아니더라도 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매우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네. 검찰에 있어서 특히나 이렇게 같은 그 범주 내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연락을 한다는 자체가 그게 확인이 되면 사실 영장을 청구할 때 그 영장 청구 공소장에 그 사실을 적시하면 영장 판사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게 보는 거죠. 이거는 대놓고 서로 간에 공모하고 입맞추고 증거인멸을 하려는 거 아니야? 라고 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 부분을 서로 꺼려하는데도 불구하고 권선동 의원은 사실상 통일교나 이런 부적절한 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부인하던 차에 이거를 뒤에서는 그 윤모 본부장하고 수사상을 공유하려고 그러고 대화를 통해서 검찰이 어떻게 지금 나에게 수사를 하려고 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했다는 거. 뭐가 찔리는 게 있나요? 예. 왜 겉모습에 있어서는 떳떳한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놓고서는 윤모 본부장과 계속해서 연락을 하려고 했는지. 사실 이게 그냥 택배기사의 녹취로만 이렇게 카더라가 아니라 윤모 본부장 측에서 권선동 의원 측이랑 통화를 했다는 부분들. 그거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JTBC 보도에 의해서.
그러면 이거는 사실 그냥 소환 조사만 남은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권 의원은 어제 저희 JTBC 보도 직후 페이스북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힌다라고 하면서 수사 관련 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동학 의원님. 네. 결백하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안무치한 정치 공작이다. 누가 정치 공작을 하고 있죠? 민주당이 하고 있나요? 지금 보세요.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니 택배 기사와의 통화가 어떻게 특검에 들어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보도가 되지? 하실 텐데 이 택배 기사님이 아주 우연찮게도 이런 뉴스를 자주 보시는 분이고 예. 지금의 이슈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고 계셨던 분인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민주당이 어떻게 그 택배 기사님을 알고 가까이 접근을 해가지고 이거를 제보해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정치 공작일 수가 없고요. 아주 우연히 지금 겹쳐서 이 시민의 제보로 이렇게 급물살을 탈 수 있게 된 상황이거든요. 권성동 의원이 지금 급한 부분은 알겠는데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마도 그것을 믿어줄 국민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국민께서 정치인에게 원하는 모습 중에 가장 큰 건 책임지는 모습일 겁니다. 권성동 의원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많은 권한을 누렸었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치인이 공인이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모함을 받거나 음모에 빠지기도 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드러난 정황을 봤을 때 권성동 의원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더 구체적으로 본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소명해야 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정치인이 책임지는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권 의원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도 수사를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네 분과의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